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집권 49개월 차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집권 34개월 차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을 내주었다가 5년 만에 힘겹게 정권을 되찾아왔지만 결국 또다시 자책골을 넣은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2번이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경우는 역사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데에는 무엇보다 대통령 개인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소속 정당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첫째, 조직 문화입니다. 어떤 조직에나 줄서기는 존재하지만 보수 정당은 전통적으로 줄서기가 아주 심한 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줄서기를 거부하거나 바른말하는 소신파 정치인은 배신자로 몰아매도하거나 배제를 하는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색다른 아이디어가 수용되기도 어렵고 대통령의 오류를 과감하게 지적하는 사람도 나오기 어렵습니다. 둘째, 냄비 근성입니다. 한국인들이 성격상 빨리 들끓고 빨리 식는 경향이라고 합니다만 보수 정당은 특히 심한 편입니다. 잘 나갈 때에는 오만 불손한 말들을 쏟아내다가 어려울 때에는 금방이라도 죽을 듯이 무릎을 꿇는 모습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보수 정당은 당명도 2012년 새누리당에서 2017년 자유한국당, 2020년 미래통합당, 2022년 국민의힘으로 여러 차례 바꿨습니다. 셋째, 실력 상실입니다. 보수는 그나마 국정운영 실력으로 인정받았는데 박근혜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이것이 사라졌습니다. 보수 진영에 인재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보 진영보다 더 넓은 인재풀을 가지고 있지만 내 식구 챙기기가 문제입니다. 실력보다 충성도를 기준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 검증이 부실할 수밖에 없고 결국 논란만 유발하고 성과를 내지 못한 겁니다. 한 번이라면 실수라고 보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맞겠지만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질렀다면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즘 음주운전도 이진아웃죄로 처벌합니다. 대통령이 파면을 당할 정도면 음주운전보다 더 사회적 해악을 끼친 셈입니다. 그런 점에서 탄핵 원인을 제공한 정당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대선의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의힘은 귀책 정당으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뜻에서 4월 2일 치러진 구로 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일부 의원이 대선 후보를 내지 말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 차원에서도 아예 탄핵 2심제를 도입해 귀책 정당의 공천을 한 차례 금지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